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대출 규제 풍선 효과. 지금 풍선 효과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게 계속 과연 갈지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서울은 다 해당이 되죠. 자, 15억 이상 무조건 대출 규제. 뭐 1주택 자금, 무주택 자금 다 대출 규제. 한 푼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9억 초과해서 15억 미만. 이거는 9억까지는 LTV 40%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반을 줄여서 20%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9억 이하는 LTV 40%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9억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9억 이하의 매물들이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풍선 효과가 생기는 구간,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짜리들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서울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로 수요가 이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곳을 누르니까 한 곳이 튀죠.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보면은 뭐 이상 과열이다, 9억 이하 아파트들 이상 과열, 이 규제 비껴간 곳이다, 뭐 이런 지금 현재 그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 대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과 이 중저가 아파트들 9억 이하죠. 9억 이하짜리들이 규제가 결국은 또 이게 과열되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노도강의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규제를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이 규제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가 나왔던 지역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2005년 6월 30일 투기 지역 6억 초과 LTV 60%에서 40%로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330 대책 2006년에 투기 지역 6억 초과 DTI를 50에서 40%로 축소를 하니까 또 하나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이었으니까 6억 이하의 매물로 결국은 수요가 쏠렸다는 겁니다. 6억 이하 매물로 수요가 쏠렸다. 그래서 2007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집값이 크게 급등을 하더라. 이 본래 이 지역의 가격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싶었던 지역이에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그런데 이 당시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근데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기준으로 갔고, 그리고 강남 쪽으로 다시 또 수요가 쏠리는 그런 현상으로 갔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풍선 효과라는 거는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계속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풍선 효과라는 게 뭐예요? 규제가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지역에 규제가 많으니까 그 규제가 없는 지역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은 왜 없고요. 규제가 많은 지역은 왜 규제가 많은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많은 곳에 규제가 강하게 있는 거고요. 수요가 없는 것은 규제를 할 필요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규제 없는 지역으로 돈들이 자꾸 이쪽으로 투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유동성의 효과입니다. 시중에 돈들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분명히 부동산 내가 어느 지역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규제가 없는 쪽으로 이게 돈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역시 단기적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많은 쪽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돈은 다시 이쪽에서 빠져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강남권에 투자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강남권은 특히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에서도. 물론 서울이라는 전체 지역이 공급 물량 1년 동안 계속 새롭게 공급돼야 될 물량보다 항상 물량이 작아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건 서울이 맞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강남권입니다. 왜? 강남권은 다른 서울의 25개 지역 가운데 대부분들은 재건축도 있고요. 재개발도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는데
강남은 유일하게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은 더 공급이 서울에 부족하지만 가장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강남이다. 특히 그런데 지금은 이 재건축 규제까지 하잖아요. 강하게 지금. 강남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집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규제하니 당연히 예전에도 부족했는데 지금 더 부족할 거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통, 교육, 직장, 각종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데가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으면 강남에다 많이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늘려서 여기도 재건축하고 여기도 재건축하고 재건축들이 막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많이 나중에는 강남 집값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은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고 강남을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강남을 특수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여기는 참 들어가기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주택시장의 차별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오르는 곳, 적게 오르는 곳, 안 오르는 곳 이렇게 앞으로 차별화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오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변화, 이 공급 확대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급 확대 없는 정책 가지고서는 이게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급이 확대가 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순간 차별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서울 전 지역에 이런 극한 차별화가 생기지 않겠지만 공급이 확대 정책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으로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교통, 일자리 등 이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 변화가 생기는 곳. 변화가 생기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없는 지역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 우리는 변화가 생기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변화의 크기.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투자이익도 커진다. 제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변화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동산, 그 주택에 바로 인근에 옆에 큰 변화가 생기느냐 작은 변화가 생기느냐입니다.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많이 오르는 거고요. 작은 변화가 생기면은 작게 오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변화가 생기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가치,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 가치 이런 거보다는 이게 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눈앞에 지금 현재의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명언이요.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위해서는 항상 남의 거를 베껴도 돼요. 베껴도 되고 남의 거를 그대로 써먹어도 됩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도 부동산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남의 거를 많이 베껴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만의 그런 어떤 예의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생각도 더 넓어지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계속 쌓이면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차익이 생기는 거지 생각만 많이 하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 카페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